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라 할 만큼 현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케인스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담했듯이 자신의 저서인 일반 이론을 출간함으로 지금까지의 고전 학파의 이론들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케인스와 고전 학파의 이론을 비교해가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스가 고전 학파라 칭한 경제 이론들을 보면 세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의 법칙이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판기에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상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가들은 생산된 상품을 가지고 총 공급 가격을 매깁니다. 그리고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어진 이윤을 가지고 총 공급 가격과 비교했을 때 세의 법칙대로라면 같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이 상품의 총 공급 가격을 1억 원이라 정했다면 판매된 상품으로 얻어지는 소득은 1억 원입니다. 이 말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란 모두 소비 또는 투자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저축을 했을지라도 결국엔 모든 돈들이 소비 또는 투자에 이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케인스는 이러한 세의 법칙을 반대합니다. 100만 원을 받아 저축을 했을 때 꼭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폐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질 일이 거의 없기에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금과 같이 지니고 다니는 것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현상을 유동성 선호라고 하죠. 결국 이런 상황은 1,000원을 자판기에 넣었을 때 800원짜리 상품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총 공급 가격이 1억 원이라면 벌어들인 이윤도 1억 원이어야 하는데 9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1,000만 원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이윤이 수입금에 미달되었을지 기업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총 공급 가격을 1억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낮추겠죠. 총 공급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즉, 실업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실업은 고전 학파가 말하는 실업과는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케인스가 말하는 실업은 기업이 총 공급 가격과 수입금을 균형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고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강제적인 실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업을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전 학파가 말하는 실업이란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실업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실업이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실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임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직장이 있지만 노동자는 100만 원이 성이 차지 않아 직업 선택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고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전학파는 실업이란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욕심을 그만 부리고 100만 원에 만족하는 것이 실업을 해결하는 길이라 보았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케인스가 말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은 소비가 낮기에 기업이 고용량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용어로 표현하자면 유효 수요가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효 수요와 총 공급 가격의 균형을 고용량을 통해서 조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전학파는 어떨까요?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고용량이 아닌 이자율을 통해 조정합니다. 소비가 적다면
이자율을 낮춤으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된다면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자율만으로 경기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최저로 낮아졌음에도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했죠. 그렇기에 이자율로 경기를 조정하는 정책인 통화 정책을 케인스는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는 인정했지만 먼저 염두해야 할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본 한계 효율입니다. 자본 한계 효율이란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 한계 효율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하기 좋은 상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본 한계 효율이 기업가의 동물적 활기에 기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기업가의 직감에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야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기업가의 기대가 없다면 투자는 이루어질 수 없겠죠. 정리하자면 기업가의 동물적 활기야말로 투자를 활성화시키므로 자본 한계 효율은 높이고 이자율은 낮출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케인스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는 고전 학파가 설명하지 못한 분석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거인이었던 케인스의 이론도 스태그플레이션 앞에 무너졌지만 말이죠. 하여간 케인스의 등장은 현대 경제학에 있어 커다란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케인스에 이어 또 다른 현대 경제학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